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 가족 드루킹, 몸통은 진은정. 대답하든가 고소하라. 마치 견고한 서원과 같았던 한동훈이가 이제 완전히 저작거리의 찬밥이 돼버렸어요. 한동훈이 앉혀놓고 당무감사를 요구하는 최고위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전이 한동훈이 앉혀놓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밝히기 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 통해서 바로잡자. 더 쪽팔리지 말고, 더 크게 쪽팔리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한동훈이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준표는 뒷담 하나 하고 말이야. 가족이나 측근들이 당원을 빙자해서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나 쓰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장예찬은 결국 한동훈은 오늘도 한가족 드루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한동훈 딸 명의로도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조작을 일삼고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라. 한동훈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을 조작하고 당정 갈등을 일으킨 범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1인이 누군가? 장해찬은 진은정,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존에 공개한 진형구 장인이죠. 진은정 배우자, 최영옥 장모, 허수옥 모친. 이게 다 아니었다. 하나 더 있었다. 한지윤 딸. 어떻게 딸 명의까지 이용해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든가. 주특기인 고소를 하라. 이 모든 게 우연일 확률은 0%다. 결국 한동훈이 아니라면 한동훈의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을 조작하고 당정 갈등을 일으킨 범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진은정을 몸통으로 지목하는데 이유가 이래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요. 봐요. 맘카페 활동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숙하고, 진은정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장해찬은 예전에 한동훈과 좀 각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합니다. 맘카페 활동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숙하고 양가 가족들의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계속 침묵하고 도망만 다닐 거냐. 대답해라. 아니면 고소를 하든가. 자, 경찰은 국민의힘 측에 게시판 서버 자료 등을 없애지 말라, 보존해 두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요구했어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보낸 공문입니다. 당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단계 사태니까 당원 게시판 서버를 삭제하거나 부숴버리면 증거인멸이잖아요. 보존해놔. 이렇게 일단 지시를 한 거예요. 이 고발 사건은 누구의 고발에 의한 사건이냐? 오상종. 네.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대표의 고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고발 사건입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그리고
문화일보 대기자 허민의 칼럼 이 두 개를 제가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오늘자 사설에서 미친 판결, 죽인다, 극언이 행한다, 민주정당 맞나? 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를 미친 판결로 매도하고 이재명 대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하는 극언까지 나온다. 이런 민주당, 과연 민주정당이 맞는가? 민주당의 법원 때리기는 소름이 돋는다. 법원이 이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박찬대는 미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리에 맞지 않아서 미친 판결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사무총장 김윤덕은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이 판사를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했다. 강유정은 대변인이죠. 사악한 입틀막이다. 법원의 사악한 입틀막이다 라고 막말을 내쏟았고,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독재위원회는 치졸한 공작에 의한 정치 판결이다. 또 김우영이라는 자는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했다. 또 18일 어제입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약속이나 한 듯이 4개 공중파 방송에 일제히 출연했는데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격시사에 나와서 정치적인 힘의 작용,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명이 없었어요. 김민석이는 MBC에 가서 법원이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정도의 감정 판결이라고 했어요. 또 법률위원장 박균택은 SBS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친명자장격인 정성호는 CBS에서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제히 이제 공정전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전에는 검찰을 주로 공격했어요.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몰아세웠죠. 기회만 되면 검찰을 비판하고 압박했어요. 검찰 예산은 억지로 다 깎아버렸어요. 반대로 법원 예산은 알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징역형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바로 총구를 법원으로 돌려서 연일 사법부 악마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속셈은 뻔한 것 같아요. 2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위증교사 선고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겁박에 넘어갈 판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최민희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이해식이는 이재명이를 고통받는 신의 종에 비유했는데, 고통받는 신의 종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이 마침내 진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지금 변질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정도면 판사가 미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이긴 하지만 할 땐 제대로 해야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면 판사가 미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미쳤다. 민주당에 묻는다. 법원에는 미친 판결이라고 소리치고 당내 비명계에 대해서는 죽인다는 극언이 횡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너네 민주정당 맞냐? 이게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제정신이 아니죠. 예, 허민 대기자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패닉에 빠졌다. 피선거권 박탈형에 충격받았다.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질 경우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일극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은 멀고 사법 결정은 가까워지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이재명이 잔뜩 독이 올랐다. 16일 토요일 오후 이재명은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외쳤는데, 그러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라, 이렇게 군중을 독려했는데, 여기에 박찬대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또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를 싸잡아 규탄을 했다. 그런데 허민은 정치부 기자 출신이에요. 허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게 자기한테는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주술과도 같은 불사의 주문을 여러 번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권 내내 검경의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정을 오가면서도 이 허민한테는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을 했대요. 그런데 불사의 주문과 다짐은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다. 나 죽지 않는다. 이것은 곧 나 떨고 있니?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민주당의 다선 의원의 말.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 대표고 여야 통틀어 가장 막강한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아마 공포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중진 의원들은 이제 이렇게 이재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1심 선고 후에 비공개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전부 취소하거나 연기했는데 대표실은 지금 대표 상태가 외부 인사를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집회에 나가서는 나 이재명 죽지 않는다 하고 외치고, 그리고는 약속은 다 취소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성호는 저하고 정격시사에서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민이가 이렇게, 허민 대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성호는 두 가지를 선거 전에, 선고 전에, 1심 선고 전에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명자장인 정성호는 첫째, 무죄다. 설사 유죄라도 100만 원 이하다. 둘째, 유죄든 무죄든 당대표 흔들리지 않고 차기 대권 주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정성호가. 그런데 첫째, 유죄다. 무죄다. 첫째, 죄가 없다.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정성호의 첫 번째 주장은 틀렸다. 징역 1년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재명이 계속 대표를 할 수 있는가? 그거 쉽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선거법의 경우에. 이미 6개월은 못 지켰고 26개월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 33, 23개월, 33개월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33으로 원칙을 지켜서 간다면 2심 항소심은 내년 2월 중에 결론이 나고 3심 최종심 대법원 최종심은 내년 5월 중에 끝난다. 인간의 불안이나 고립, 공포심 등은 종종 파괴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에리 프롬은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 파괴의 해부라는 책에서 심리적 고립감, 무력감, 좌절감이 파괴적 본성을 부른다.
조직 리더의 파괴적 행동은 라이벌에 대한 전복 전략으로 구현된다고 분석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을 반민주로 내모는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갈등 심화 전략, 지지층의 불만을 정적으로 돌리는 희생양 전략, 대중의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중 동원 전략 등이 이 전복 전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 것이야말로 적대적 프레이밍 전략의 사례고, 박찬대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한 발언은 갈등 심화 전략이고, 친명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면서 이재명의 사법위기를 정치 탄압으로 전환하려는 건 희생양 전략이고, 이재명이가 댓글이라도 쓰라 이러면서 군중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려는 행위는 대중동원 전략의 생생한 사례인데, 이 네 가지 모두 전복 전략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전복 전략, 이건 이미 한 차례 진지하게 검토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허민 대기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9월에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그때 좌파 단체들과 손잡고 87년 6월 항쟁과 같은 대정부 투쟁기구를 결성하는 문제를 실제로 진지하게 논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냥 무야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법 재판에서 충격의 1년 징역형이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과 이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다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 전략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탄핵 집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결론이에요. 허민 대기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전복 전략 실행을 위한 민심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주말 장외 집회에 모인 숫자가 그걸 말해준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주문만으로는 헤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론은 여기까지예요. 허민 대기자의 칼럼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결론을 대신 내줄게요. 그래도 현업 기자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끝났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당계 사태 한동훈이 직접 밝혀라. 이 한동훈이가 더 한심한지, 한동훈 이 똘마니들이 더 한심한지 잘 판단이 잘 안 서요. 김종혁이 이자가 당무감사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이나 여사 비판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자가 말이에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거를 영 잘못 알고서 뭐든지 입에 거품 물면은 되는 줄 알고 지금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가 이 김정영의 이 발언을 들으면 아마 시급했을 거예요. 저게 왜 자꾸 일을 키우지? 이 단계 게이트 글 중에서 아주 패륜적인 글이 김건희 여사를 표적으로 한 건희에게 개목줄 달아놓고 그래도 안 되면 단두대로 하는 글입니다. 이 김정혁이는 국민의힘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8명이나 돼 동명이인의 소행이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그러자 한동훈의 지지자 한딸들은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한 대표가 했겠냐, 그런 인품, 고상한 인품에 한동훈 대표가 했겠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또 순수한데 뭐 이러면서 변호를 했어요. 또 한동훈이도
김정현이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단계에 글을 올린 이들의 아이디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동명이인 8명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아이디를 안 봤으면 동명이인 8명을 어떻게 아냐고. 이래저래 궁지에 몰리자 한동훈이가 아예 침묵 모드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단계만 물으면은 내빼기 바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오늘 좀 심각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단계글을 누가 진짜 작성한 것일까? 누가 했는지 한동훈도 알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대략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사석에서 그 측근한테 사실은 누가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다라고 속사정을 털어놓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사실은 누가 했다고 하는 이름도 들었지만 한동훈이 입으로 말할 때까지 먼저 얘기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냥 한동훈이가 솔직하게 말하고 차라리 사과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오늘 뭐 여의도 정치판에 하도 많은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니까요. 오늘 갑자기 한동훈이 아들 얘기가 여의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어제는 딸 얘기가 나오다가 아들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가기 전에 한동훈이가 직접 밝혀라. 그게 그나마 제일 덜 쪽팔리는 길이다. 이걸 완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한번 생각해봐라. 불가능하지 않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해지고 사태는 더 악화된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뭐 당무 감사니 뭐 경찰 수사니 그러지 말고 한동훈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냥 밝혀라. 본인 입으로. 그리고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사과해라. 그리고 당 대표직 사표 내고 조용히 물러가라. 그러다 보면 다시 정치판에 돌아올 기회가 혹시 생길지도 모른다. 기회가 없으면 그만인 거고, 혹시 생기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쪽팔리게 도망다니지 말고 그냥 네 입으로 직접 밝혀. 그게 그나마 마지막 남은 자존심 구하는 길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돌아온 보수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 아까 우리 500원 유료 문자 샵 3333-3010으로 사연 보내신 분들도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1심 선고도 기분 좋은 일이고, 한동훈이 단계에 허우적거리는 것도 빨리 처리는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쥐가 스스로 자기정리 수순을 밟고 있으니까. 근데 뭐니 해도 제일 기분 좋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27%로 기록됐습니다. 갤럽이 뭐 19, 17 막 이렇게 10%대로 떨어뜨렸는데 이게 27%로 급상승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파른 국정 반등 상승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지지가 높게 나와요. 보수 성향층에서 지지가 높게 나와요. 70대 고령층에서 지지가 높게 나와요. 말하자면 우리 자유우파의 핵심 지지층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념 성향으로 보수, 나 보수야 라고 대답한 분들 중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49%입니다. 11월 1주차의 조사 41에 비해서 8% 상승했어요. 자유우파 쪽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52에서 70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확 뛰었어요. 무려 18%가 올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이가 장악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에서 지난번 조사에 30일 나왔는데 45로 크게 지지율이 올랐어요.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울경도 지난번에 28에서 33으로 올랐어요. 연령별로 보면 70대에서 31이 45로 상승했어요. 우리가 자유파의 주류 본대라고 하는 영남권, 특히 TK 중심의 영남권, 그리고 보수층, 고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의미 있을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지율 27%를 견인해낸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 크게 내지 말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년 반 전에 대선에서 얻은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 48% 회복을 목표로 하자. 48%만 회복되면 무적이다. 대선에서도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48%의 다수는 누구냐. 영남권, 자유우파, 그 국민들 아니냐. 그러니 영남권 중심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들면 되는 거다. 어려운 거 아니다. 네, 저는 바로 그 영남권 자유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3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정말 진정성 있게 잘했어요. 대통령 중에 어느 누가 그렇게 고개를 깊이 허리를 숙여서 대국민 사과를 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 새벽 5시까지 댓글 대신 달고 있는, 그게 댓글이 아니고 온 문자에 대한 짧은 대답들이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수준의 답글을 새벽 5시까지 달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너 미쳤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진솔하고 정말 솔직한 대화와 설명들이 종북주사파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진솔하고 정직하게 얘기해도 계속해서 탄핵하자고 달려들 자들 아닙니까, 저건. 그러니까 종북주사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개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고 다시 마음을 돌리는 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유우파 영남권 민심을 돌리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주요했다.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기자회견을 본 직후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논평했습니다. 그것이 주요했고, 두 번째는 한동훈의 실체를 다들 알게 된 거죠. 이제 야, 한동훈이 갖고 안 되겠다. 저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믿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 자유파는 뭉쳐야만 된다. 이게 한동훈 지지율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의 의원직 박탈형 선거법 1심 공판 선거 결과입니다. 이재명이 끝났구나. 이재명이 이제 진짜 감옥 보낼 수 있겠네. 그러면 조국이는 이제 예정돼 있고, 문재인이 수사하는 거 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바꾸고 그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바꿨고, 그리고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된 검찰총장 임명해서 이제는 저 좌파 적폐 종북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확실하게 사법 처리할 수 있겠네. 역시 대통령이야. 이런 몇 가지 요인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입만 열면 뭐 중수청이요? 중도 수도권 청년? 백날 떠들어봤자 표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 중수청은 선거 막판이나 비로소 움직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 48%의 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승리를 이끈 그 자유우파의 본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유우파의 주류가, 영남권의 주류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사법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 일당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난 7일날 있은 대통령 기자회견은 바로 그런 윤석열 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저는 당시에도 평가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기분 좋은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나 조선일보 끊었어요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저거 조중동이 무슨 소리 하나 한 번씩은 보게 되죠. 오늘 조중동 보신 분들은 뭐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조중동이 마침내 한동훈이를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렇습니다. 당계 논란, 한동훈이가 사실을 밝혀야.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수주 동안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자유파 유튜브 둘이 주장해 온 겁니다. 그걸 이제 조선일보도 사설로 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어.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그 당계 게시판 글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동훈 가족명의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 지켜보는 보통 국민은 뭐 법 위반이니 아니니 수사로 밝혀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입실험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아니,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된 문제의 글들이 있다면 한동훈이가 그 가족들한테 그걸 진짜 썼냐고 일일이 물어봤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이가 가족들한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밝히고, 안 썼다면 안 썼다, 썼다면 누가 썼다 밝히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되는 대목이 실제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입장 표명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필요하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가족들한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설명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면 참 더 이상 한동훈이한테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은 지금이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맞는 말이다. 그런데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살리려면 한동훈이가 먼저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 문제에서부터 분명히 사실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옳다. 이런 일 때문에 다시 여권이 내분에 빠진다면 지지층들이 더 이상 한동훈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계 논란, 한동훈의 그답지 않은 처신. 뭐 한동훈이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다고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이가 처음부터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그건 입장 차이라고 치고 동아일보도 이제 한동훈이를 더 이상 감쌀 수는 없게 돼버렸어요.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동훈은 21일에도 어제에도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가족이 글을 올린 게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의무가 있다.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히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빠져나갔다. 당계 논란이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당대표라는 자가 여전히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답변만 내놓으며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의혹에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훈 본인은 실명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 글을 쓸 자격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는 왜 맞다 아니다 말을 하지 않느냐. 그동안 한동훈은 자신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해오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번 당계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평소 스타일과 달리 그답지 않게 처신을 하느냐. 언제 나올지 모를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가라앉았던 여권 내 집안 싸움이 다시 폭발이기로 치달을 수 있다. 한동훈이 먼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당무감사를 지시하라. 조선과 동아,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주장해왔던 주장을 그대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한동훈을 손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내부 분란은 한동훈이가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한동훈이가 내부 분란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내부 분란 이거 당원 게시판 사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분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건 한동훈이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야 될 때가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당계 사태야말로 전형적으로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치면 딱 2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벌써 2주가 지났다. 장예찬은 이 가족 명의의 가족 중 한 명인 진은정 이가 했거나 또는 다른 가족이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외부에 어떤 캠프가 있거나 외부의 참모에게 한동훈이와 그 가족 명의의 인정을 받아주면서 비방글을 하라고 맡겼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조직범죄가 된다. 차라리 가족 중 한 명이 한 것이 더 낫다. 한동훈이한테. 그래도 보수 진영, 자유우파 진영의 당의 대표니까 제가 도망갈 구석 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장해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장해찬은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주문합니다. 국민께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해라. 대표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 생명까지 끊어질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라. 네. 오늘 고성호 칼럼
끝까지 어떻게든 한동훈이를 지금 지켜주고 버텨보려고 했던 조중동까지 손절이 시작됐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한동훈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 장해찬 최고위원이 열어준다고 하는 그 마지막 길 본인이 직접 밝혀라. 그리고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과해라. 그리고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혹 올지도 모르겠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